네, 이제 백제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 제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그러면 신라 지역이잖아요. 저희 부모, 형제 다 신라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백제 지역인 그 호남 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백제가 그 삼국 그 통일신라 되면서 가장 먼저 망하다 보니까 망하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백제 문화가 본래 역사는 강자들에 의해서 많이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문화가 많이 좀 왜소화되고 저희가 잊어버린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백제 문화를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백제는 굉장히 해역 교류, 이게 해상으로 다니면서 그다음에 활발한 국제 활동을 하고 또 굉장히 개방성과 유연성이 뛰어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지금 고구려가 저 위에 주황색으로 있는데 백제가 녹색이죠. 근데 지금 한국의 문화의 중심이 수도권이잖아요. 이 수도권이 백제 문화예요. 그리고 백제 문화의 그 흐름을 보세요. 이게 파란색으로 백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기 보면 엄청나죠. 이렇게 막 다 백제들이 다니고 아주 그냥 일본 그 왕들은 거의 다 백제 후손들이라고 하거든요. 또 일본 친구들도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같이 대화 나누고요. 이제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지금 여기 서울 지도거든요. 여기 강남이에요. 강남의 빨간색 대인데 여기 다 백제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지금 어디일까요? 백제 왕의 무덤이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백제 도읍이었거든요. 그 석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석촌에 이제 사모보니까 1, 2호분도 있겠죠. 그 중에 근초고 왕릉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왜 추정만 하냐면 어느 왕이었다 이게 이름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근초고 왕릉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근초고 왕 때에 백제가 굉장히 그 영토도 넓었고 아주 힘이 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초고 왕 때 이제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서 고구려 왕을 이제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왕이 강개토 왕의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강개토 왕이 얼마나 이제 원수를 갚아야지 했겠어요. 그래서 강개토 왕이 이제 막 진짜 내가 이제 이 나라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백제를 정벌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백제가 웅진으로 퇴각을 했습니다. 예, 그때 그 전에 근초고 왕릉의 무덤일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유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음악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백제 금동대학로인데 이거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5악기가 있는데 이 향로가 발견되고 나서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향로가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백제는 좀 왜소한 나라, 가장 먼저 망한 나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향로가 진짜 백제일 것일까? 아니면 백제가 외국에 어디 갔다가 사와서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백제향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왈가왈부했어요. 그때 이제 언론사 각 송방송, 전인평 이런 분은 국악과 교수님들이었어요. 근데 위영이는 또 다른 계통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각 악기를 이렇게 이제 이거는 소다, 이거는요, 소. 근데 여기 배소라는 말이 있죠. 배는 배열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한 것을 배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장소라고 했죠. 이분은. 왜냐면 길 장자에 소는 관대를 부는 거라고 했지요.
예, 그래서 장소. 이거는 완함이라고도 하고 또 월금이라고 본 분도 있고요. 근데 요 두 악기가 조금 의문입니다. 이걸 이제 거의 거문고라고 많이 했는데 이 거문고 우리 고구려 시대 그걸 봤잖아요. 이렇게 반듯한 사각형이었죠. 근데 얘는 타원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백제 향로가 맞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발견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주차장, 주차장 그 짓는다고 막 땅을 파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이거와 같은 계열의 무늬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여외리 상경무늬 전돌에 있는 무늬고 이게 백제 향로 무늬가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 동탁은잔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시야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연꽃무늬라 이런 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이 이 향로만 그렇다면 아 좀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 그럼 백제 사람들의 문화 속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보니까 백제의 성왕이라는 분이 아주 뛰어났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신라에 쳐들어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위덕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께 제사 지내고 하는 절도 짓고 하면서 그때 이 향로를 만들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이 성왕이 얼마나 훌륭했냐면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도 성왕을 일본 역사서에도 백제 성왕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고 덕이 있고 막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근데 백제 때에 그 겸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백제 성왕 때에 인도 상가나사라는 곳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서 산스크리트 문헌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하고 다르게 남방하고 활발한 교역을 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 아니라 저 백제 그 충남 영기군에 그 비압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런 그 주악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악도를 보면 비슷한 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그 횡적과 배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나요? 예, 배소 앞에 봤던 그거 거의 같죠. 그다음 생황, 비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그 한번 볼까요? 그 오른쪽 여러분 요렇게 이제 조금 하면 더 선명하게 보이나요? 요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냐면 허리 요자거든요. 그 여기 보면 그림이 꼭 그 리본 같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장구가 쬐끄맣고 허리가 가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앞에 위에서 이렇게 쳤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장구는 요즘 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커졌습니다. 요즘도 일본에는 이렇게 조그만 세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금하고 종정 이런 악기들이 있어서 아 이게 백제 금동대학로뿐이 아니라 백제에 그런 악기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악기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악기들의 그 원료랄까요? 전래된 걸 보면 이제 완하면요 중국 진시대 중림 7년도에도 보이고 해서 아 중국하고 교류한 악기였구나. 그리고 고구려 삼실총에도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요게 조금 저희가 의문스럽다 했죠. 근데 이 타원형의 공명통이 중국에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구려에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라는 탑이 있는데 거기 불탑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거의 공명통이 타원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비스듬히 들고 있죠. 그래서 아 주법이 다르네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악기를 항상 타고만 있지 않잖아요.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치는 북도 좀 이거 어디서 왔을까? 왜냐면 중국에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걸 보로보드를 보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타고 있죠.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무릎이나 이렇게 앞에 놓고 위에서 치는 그런 그 북들이 꽤 다양하게 있는 거. 이 사람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왔을까? 예전에 성왕시대 때 인도로 유학 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겸익이 유학 갔었죠. 보세요. 이거 요즘도 인도 가면 어디든지 악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따블라라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치죠. 근데 인도네시아의 이 보로부두르의 궁중악기는 거의 다 인도에서 온 악기들이었어요. 악기 이름이 인도 이름인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한번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백제가 남쪽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런 그 중국에 없는 악기들을 새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사신들 세 사람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부팅하는 순으로 해서 제일 왼쪽이 뭐죠? 고구려, 그다음 백제, 그다음 신라. 그 앞에 있는 분이 일본 사신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 양나라 사람들이 그렸어요. 근데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일본 사람은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 다음에 이 몸도 여우에도 그냥 맨몸이에요. 예, 그렇다고 또 일본 친구들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은 삼국 중에서도 제일 초라했던 신라가 통일을 해서 왕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국을 식민 지배할 정도로 발전했으니까요. 근데 역사는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그랬구나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일본에 전한 백제 문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백제 학사들이 수나라 개황 때 잡기였어요. 백제 음악은. 근데 고구려 음악은 7부기, 9부기 이렇게 그건 굉장히 등급이 높은 악단이었어요. 근데 백제도 있긴 있는데 그때는 잡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보다 백제가 음악은 한 단계 낮았구나 그런 거 볼 수 있고, 일본 서기에 그 왕인 박사라든지 아직기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그런 기록들이 일본 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스히코 천황 때 611년입니다. 그때 백제 미마지가 기약을 전했다는데 그 기약이 뭐냐면 탈을 쓰고 주는 악가무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쇼토쿠 대자가 이 미마지에게 백제 소년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그 사찰에 아주 유명한 악가무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마쿠라식의 그 고마노 치카찬이라는 그 악사가요, 이것을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고마가 고구려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치카찬에는 그 가문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무작법을 전승해 오던 악사 가문이었어요. 오무는 뭐냐면 한반도 악가무를 말하고 자무하면은 당나라 중국 계통을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한국의 산대극 많죠. 뭐 산대, 탈놀이 요즘 얼마 전에 그 한국 탈춤이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됐죠. 그 산대극의 순서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백제에 전해준 것이 엄청 많은,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문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요거 상세 내용이 이제 한일 불교의례 효모해가지고 여기 사진하고 많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은 이거를 구해서 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또 다른 그 어마어마한 백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관서 지역이라고 하면 오사카, 교토 뭐 이런 지역은 나라 거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백제사가 많아요. 근데 이름은 다 다릅니다. 예, 뭐 구다라지, 하쿠사이지 뭐 이랬는데 이거는 시기마다 일본 사람들이 한문을 부르는 음이 달라요. 그리고 또 백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숲도 있고요. 백제 또 다리도 있고요. 예, 이런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천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름 바뀌어서 쇼가천으로 바뀌었더군요. 이런 게 백제 유적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백제 신을 모신 그 신사도 있고요. 예,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황실 음악에 또 백제 그 아까모가 요즘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고마복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백제에서 일본으로 갈 때 배를 저어서 갔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조그만 돛담배 같은 거 이렇게 젓고 가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돛대를 들고 막 춤을 췄대요. 그걸 그대로 재현한 것이 이 고마복코라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고마라는 게 이제 그 한반도를 통틀어서 지칭했다 했죠. 왜 그 고마라 했냐 하면 역사라는 건 항상 뒷시대에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한반도 이거를 고려 시대에 쓰는 문헌이 되면 다 우리 요즘 옛날에 그 고구려 이래 안 하잖아요. 한국 하듯이. 그래서 고마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2017년 10월 17일에 나라의 도다이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벼 왕후 추도보패를 하는데 이때 고마복코를 연주를 했어요. 예, 이런 거는 뭐냐면 백제의 그 후손들이 일본에 가서 황실 문화라든지 황실 자손들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게 고마복코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백제 문화를 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고구려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백제 어마어마합니다. 자, 퀴즈 여러분 한번 우리 인클래스 시간에 퀴즈 될 거예요. 준비해 오세요. 백제 금당로에 조각된 5악기, 그 다음에 또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지, 예, 그리고 기약을 일본에 전해준 사람 이름 있었지요? 그리고 천자문과 유학을 전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한자를 전해주고 한 사람들도 다 백제 사람들이었어요. 자, 토론도요. 삼국 중에 백제 문화의 특징 첫 페이지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국제음악 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일본 친구들이 좀 많이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한국 전통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왜냐하면 호남 지역의 판소리, 산조 이런 게 다 한국 전통음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이 내용이 잘 있고요. 링크 자료에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관련되는 거. 그리고 9월 14일 강의실에 또 만나요.